네, 오늘은 4장 API에 대한 이해와 API 사용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4장의 또 실습을 한번 보면은 이미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세 개인데 세 번째 거는 프로젝트 액티비티, 학생들이 몇몇 이제 팀으로 해서 앞서 했던 실습을 바탕으로 챌린지 과제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지 않고 4.5.5에 REST API Explorer 하는 거, 그다음에 API 시뮬레이터, 포스트맨 이런 거 사용하는 거에 대한 데모고요. 그다음에 4.9.2에는 파이썬에서 REST API를 인테그레이팅 해서 요 랩이 아마 길찾기 프로그램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느 한 지점과 목적지 지점을 주면은 이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연습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4.5.5의 랩을 제가 열고 있는데요. 네, 이것도 저 마찬가지로 조금 폰트가 작아서 키워보겠습니다. 이 정도 크기면은 조금 작아 보이긴 하지만 네, 더 이상 키우기가 제가 화면 제한상 곤란하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REST API 탐구하는 건데 먼저 파트 1은 네바스크 버추얼 머신이니까 이건 이미 어제 언급했고 사용했던 거고요. 하셨던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PI 다큐멘테이션을 탐구하는 겁니다. 이 가상 머신에서 제공하는 API 시뮬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파트가 API 콜 같은 거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get, put,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이런 거를 하는데 포스트맨이라고 하는 이 가상 머신의 이 네바스크 머신의 바탕화면에는 포스트맨이라는 프로그램 바로가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는 거고 마지막에는 동일한 유사한 작업을 파이썬에서 코드를 만들어 가지고 라이브러리 도서관에 이제 책 100개를 추가하는 라이브러리에 그런 코딩 연습을 하는 겁니다. 백그라운드하고 시나리오를 보시면 방금 언급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API 콜을 이용을 해서 책 목록에 대한 것을 불러오기도 하고 추가하기도 하고 목록을 지우기도 한다. 뭐 그런 연습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이걸 하나하나 진행을 해보면 먼저 파트 1은 일단 현재 가상 머신을 올려놓은 상태 이걸 얘기한 거고 파트 2는 API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API 다큐멘테이션 탐구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전에 이론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어떻게 REST API 콜을 만드는가에 생성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대부분 이 개발자들은 여기 이 구문에 나와 있듯이 by studying the API documentation, API 문서를 처음에 서베이하고 공부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API에 대한 이제 개발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여기서 request, response, 그 다음에 주고받는 컨텐츠에 대한 헤더나 파라미터 값들을 이용을 해서 REST API를 여러 가지로 디테일하게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방식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픈 API 스펙 이전에는 Swagger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도 했던 건데 지금 이제 오픈 API 스펙이라고 부르는 그런 거를 탐구하고 이용을 해서 이 실습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절차를 하나씩 보면은 먼저 스텝 1에서 크로미엄 웹브라우저를 열으라 그랬죠. 바탕화면에 있는 이 가상 머신에 바탕화면에 있는 지금 직접 사용하고 계시는 컴퓨터의 브라우저는 아니고요. 네, 가상 머신에 있는 크로미엄 웹브라우저를 열면은 네, 사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랩 화면이 그 크로미엄을 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자동으로 사실은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무런
설정을 하거나 브라우저를 이전에 이것저것 하느라고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이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이 디폴트로 뜨게 돼요. 만약에 그 화면이 뜨지 않았다면은 URL을 입력을 해서 그 화면을 띄워라 라는 얘기였습니다. 네, 그렇죠. 이 화면을 띄워놓고 여기서부터 이제 실습이 시작이 되는 거죠. URL은 이 가상 머신에 있는 책의 목록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그거를 이제 불러들인 거예요. library.demo.local 해가지고. 그래서 이 화면에서 Our Books라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왼쪽에 보시면 Our Books, Open Hours, Contact 이래가지고 몇 가지 메인 메뉴가 나오는데 이 탭에서 책의 목록이 표시가 되는데 화면 오른쪽 상단에는 Click here for API docs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커서로 가리키는 부분 보이십니까? 왼쪽 브라우저의 오른쪽 상단 Are you a developer? We have APIs. 그리고 Click here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here에 커서를 갖다 놓으면은 여기에 하이퍼링크가 있어가지고 클릭하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거든요. 요거를 조금 더 이렇게 키워보겠습니다. 하면은 네. 그래서 제목에 School Library API라고 되어 있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메뉴들이 있는데 지금 API V1이라 이게 지금 여기서 here를 클릭한 순간 요 URL이 이 브라우저의 URL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죠. 요 뒤에 조금 작은데 제가 이거는 더 키울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실습하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요 library.demo.local 밑에 API /v1 default namespace in docs까지 들어간 게 요 스텝 3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에 보면은 그 API /v1 밑에 오른쪽에 있는 요 부등호 표시표 기호 요게 이제 누름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됐다가 아래쪽으로 됐다가 바뀌는데 그거를 눌러 보면서 이 화면에서 어떠한 메뉴를 지원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API에서 스텝 4인데요. 실습 지침서의 스텝 4인데 get books라는 API. 이게 뭐냐면 좌측 브라우저에서 보면 제일 첫 번째 메뉴예요. 요거를 이용을 해서 지금 이 라이브러리에 있는 책의 목록을 리스트 해봐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get books에 이게 하나의 바로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을 클릭을 해도 여기 써 있는 말이 그런 거죠. 어느 부분을 클릭해도 해당 내용이 나오는데 이와 같이 제가 지금 방금 클릭한 순간 이 get books라는 API가 이와 같이 확장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화면 왼쪽 브라우저의 전체 화면에 쭉. 그래서 파라미터 섹션이 있고요. 저 아래쪽에 보면 response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메뉴만 지금 살펴보는 상태예요. 그래서 파라미터에는 몇 가지 옵셔널 API 파라미터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게 지금 책 목록을 표시하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책의 ISBN 번호라든지 책을 목록화할 때 어떤 값을 기준으로 sorting, 정렬을 해서 화면에 보여줄지, 그 다음에 그 책의 저자, 그 다음에 한 화면에 표시할 수 있는 책의 목록. 이 경우에는 디폴트로 한 화면에 10개, 책이 아마 10개 정도씩 표시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개 이상이 되면은, 다음번 페이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 페이지 파라미터를 또 넣어줘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파라미터에 대한 소개가 실습 지침서에 있고, 지금까지 어떤 특별히 우리가 코딩을 하거나 실습에 어떤 핸즈온을 해서 뭔가 이 API에 영향을 미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인터페이스를 두루두루 살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response content type 해가지고 왜 제일 아래쪽이라기보다도 지금 왼쪽 브라우저의 이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response. 지금 현재 디폴트로는 책의 목록이 application/json 이라고 돼서 JSON 형식으로 보이게 되어 있는데 내가
XML 또는 야물로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이걸 원하는 유형을 선택을 해서 화면에 표시되게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나와 있는 코드라는 거는 getBooks라는 API를 던졌을 때 서버 쪽에서 주는 스테이터스 코드예요. 아시다시피 HTTP API 리퀘스트에 대한 응답으로 200이라는 번호가 오면 이거는 successful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디폴트 값은 그냥 200으로 해가지고 지금 아무런 입력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상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실제 스쿨 라이브러리의 책의 목록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텝 5에 있는 Use the Tryout Features in the API Documentation인데 Tryout이라는 메뉴가 바로 Get Books 파라미터 제일 오른쪽에 여기 Try It Out이라고 버튼이 보이죠. 네, 요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사용하고 실습을 하고 데모하는 이유는 이러한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몇 가지를 해봄으로써 오픈 API 스펙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스트럭처들, 데이터 포맷들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쉽게 몸에 익힐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스텝 5의 A인데요. Get Books API Documentation에서 Try It Out 버튼을 클릭하시고, 이 실습서는 하라는 대로 단계별로 하나씩 클릭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Try It Out을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누른 순간 Cancel이라는 버튼 이름으로 바뀌면서 중간에 파라미터 쪽에, 왜냐하면 파라미터에는 아무것도 선택을 하지 않고 디폴트로 놨기 때문에 여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제 아래쪽에 보면 Execute이라는 버튼이 이게 이제 활성화돼요. 그래서 실습서에도 보면은 지금 화면이 어느 정도 바뀌면서 파라미터에는 아무런 디폴트 값을 그대로 쓰고 아무런 것도 변경하지 말고 그대로 Execute 버튼을 클릭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xecute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수행이 되면서 그 결과가 지금 이 왼쪽 브라우저에 이와 같이 보이고 있어요. 지금 아무래도 가독성 때문에 화면을 제가 폰트를 키워놔서 전체 화면을 볼 수는 없는데 조금씩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전체 화면을 보게끔 하면 또 여러분이 이게 폰트가 작아져서 보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실습서에는 이 리스판스 섹션, 지금 왼쪽 브라우저의 리스판스 섹션을 제가 위치를 맞춰놨고요. 하나하나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curl이라는 거는 커맨드 라인에서 우리가 입력할 수 있는, 즉 터미널에서 입력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건데 curl 명령어가 여기 나와 있죠. 다시 말하면 이거를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터미널에 붙이게 되면 지금 이 API 시뮬레이터에서 볼 수 있는 리스판스를 그대로 터미널에서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리퀘스트 URL이라고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있는 겁니다. http 해서 library 이렇게 나오는 요 일련의 요 URL은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URL을 브라우저 창을 새로 띄워서 주소창에 입력을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한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URL은 아래쪽에 여기 설명이 되어 있듯이 포스트맨이나 추후 사용할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그대로 이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API 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코드 섹션인데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듯이 코드 200으로 성공적으로 내용이 왔음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리스판스로 온 바디, 리스판스 바디가 바로 제이슨 형식. 왜냐하면 아까 위에서 우리가 지금 왼쪽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에 리스판스 컨텐트 타입을 애플리케이션 제이슨으로 선택해 놓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형식으로 해서 리스판스 바디가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스쿨 라이브러리 처음에 접속했을 때 이 홈페이지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현재는 책이 4권밖에 없어요. 북 아이디는 0, 1, 2, 3 해서. 그래서 그 4개의 책이 이와 같이 제이슨 형식으로 화면에 뿌려졌음을, 즉 응답이 왔음을 알 수가 있고요. 응답이 올 때 API 리스판스는 역시 데이터가
통신 프로그램이 뭔가를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항상 캡슐화를 하고 헤더 뭐 이런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스판스 헤더에 이와 같은 액세스 컨트롤 allow origin, 컨텐트 랭스는 얼마고, 컨텐트 타입은 뭐고, 날짜와 서버 뭐 이런 정보들이 포함된 리스판스 헤더가 같이 와 있음을 우리가 확인을 한 겁니다. 여기가 지금 스텝 5까지 내용을 이 실습 지침서 오른쪽에 있는 실습 지침서 스텝 5에서 쭉 살펴본 거고요. 다음 것은 아까 언급해 드렸듯이 curl 커맨드를 터미널 윈도우에서 한번 실행을 해 보아라 라는 거예요. 아까 curl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카피를 하고 터미널 네, 제가 말을 안 하면서 바로 진행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네, 터미널 하나 띄워서 이 명령을 입력을 했는데 이 명령은 어디에 있는 거다? 바로 이 리스판스로 온 내용 중에 컬 섹션에 있는 주소를 그냥 명령을 긁어다가 터미널에 붙였을 뿐입니다. 정확히 HTTP에서 URL 주소와 API의 어떤 기능을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동일한 응답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 내용을 확인한 게 바로 스텝 6고요. 그 다음에 스텝 7으로 가면 이제는 방금 전에 결과를 보면은 책의 아이디, 책의 제목, 그 책의 저자 요 내용만이 표시가 됐는데 지금은 그 외에도 ISBN, 책의 ISBN 정보까지 포함을 해서 한번 확인해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스쿨 라이브러리의 API 웹사이트에 가서 getbooks 이쪽에 가서 뭐를 변경해야 되냐면 실습 지침서에 나와 있듯이 그리고 제가 아까 언급드렸듯이 이 파라미터 중에 include ISBN이라는 파라미터가 첫 번째로 나와요. 이거 드롭다운 리스트에서 지금 아무것도 선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없지만은 이거를 true로 바꾸고 파라미터 값을 바꿨기 때문에 다시 execute를 다시 실행을 해야 되겠죠. 지금 위치를 이 정도로 조정을 해놓고 제가 이걸 클릭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눈 깜빡할 사이에 나오기 때문에 자, 이렇게 내용이 거의 유사함을 알 수가 있지만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당연히 짐작하시겠죠? curl 커맨드나 request URL에 보면 이전에는 없었던 요 제가 마킹을 하는 부분, 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API/v1/books 뒤에 물음표 뒤에 include ISBN이라는 파라미터 equal true라고 해서 이걸 표시하도록 똑같이 URL 쪽 call 커맨드에도 들어가 있고 URL 쪽에 봐도 지금 이 부분 이 부분에 들어가 있어. 그리고 그 결과는 당연히 이전에 표시했던 정보 외에 추가로 ISBN 정보가 각각의 책의 목록 마지막 항목으로 키 밸류 쌍으로 표시가 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 결과에 대해서 call request URL response body 해서 실습 지침서에서 바로 이 부분이 제가 방금 왼쪽 화면에서 소개해드린 내용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이 스쿨 라이브러리에 있는 API에는 이렇게 자물쇠 표시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잠겨져 있어서 인증을 하고 즉 다시 말하면 토큰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기능을 열어야만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토큰을 어디서 만들 것인가를 소개해 주는 내용인데 여기서는 이 post login basic이라고 하는 API를 이용을 해서 토큰을 생성하게끔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면 왼쪽 브라우저에서 보면 아래쪽에서 두 번째 포스트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login via basic이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하면 화면이 이와 같이 바뀌죠. 여기서 뭐를 하라고 하냐면
스텝 A, 스텝 B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Try it out을 클릭을 하고 Execute을 클릭을 해봐라. 그러면 지금 왼쪽 화면에 팝업 창으로 유저네임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하라고 나오죠. 여기서 이 스쿨 라이브러리의 경우에는 디폴트로 유저네임이 시스코, 패스워드는 대문자 C의 시스코의 123 느낌표입니다. 그래서 사인인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인증이 되면서 아래쪽에 보시면 이 서버의 리스판스에 있는 부분에서 바디 쪽에 토큰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마킹을 해도 저는 눈으로 정확히 확인이 되는데 우리 사용하시는 모니터에서 얼마나 명확하게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검은색 바탕에 제가 이렇게 흰색 글씨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약간 뭐 초록색은 무슨 색이라고 그래야 돼? 군청색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색으로 바뀌거든요. 네. 요게 바로 지금 서버가 준 그리고 이 API에서 제공하는 또 다른 자물쇠가 있는, 즉 잠겨져 있는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토큰 값입니다. 실습 지침서에 보면 요 스텝 8에 D 해가지고 토큰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토큰을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각자 사용하시는 가상 머신에서 또는 사용하는 실습 환경에서 발생한 토큰 값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토큰 값을 일단 카피를 좀 하고요. 카피를 해놓고 여기서 카피하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 화면에 즉 다시 말하면 스쿨 라이브러리 API 페이지를 다시 위쪽 부분으로 조금 올라가면 제일 상단에 초록색 버튼으로 Authorize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이 팝업 창이 뜹니다. 그래서 API 키에 대한 약간 밸류를 생성을 하는, 그러니까 값을 생성을 하는 건데 여기에 그 value에다가 방금 카피한 토큰 값을 넣고 authorize 인증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인증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요 post login via basics라는 쪽에 가서 원래 이 시스템에서 설정한 유저네임 앤 패스워드를 가지고 토큰을 발생을 하고 그 토큰 값을 가지고 이 API 전체의 authorize 메뉴에 가서 다른 모든 메뉴를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인증받은 것입니다. 이 단계까지 한 겁니다. 설명을 하지 않고 방금 지나갔지만은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여기에 토큰 값을 가지고 인증을 할 때는 그 authorization name은 이 실습 지침서에 보듯이 x-api-key라는 값을 사용을 해야 한다. 이 값은 나중에 우리가 postman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동일한 유사한 실습을 할 때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 게 스텝 8이었고요. 여기서 내용이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요 제일 마지막 요거를 클릭해서 요 화면은 닫아라 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이 API의 화면 구성과 메뉴 사용법 이런 걸 살펴봤고 이제부터는 책을 실제로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목록을 삭제하는 그런 실습이 바로 이제 스텝 9에 있어요. 책을 추가하기 위해서 포스트 해야 되겠죠? 포스트 북스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은 또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파라미터에 여러 가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화면 구성을 보는 방법은 조금 전에 getbooks에서 본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새로 책을 추가하는 건데 try it out을 눌러보면 페이로드 부분에 빨간색으로 required 했듯이 지금 책을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추가할 어떠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필수 항목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게 이제 붙은 것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추가해야 될 책은 실습 지침서에 나와 있는 이 책을 그대로 추가를 하겠습니다. 입력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입력하는 거는 디폴트로 JSON 형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템플릿을, 지금 왼쪽 화면에서는 템플릿을 보여준 거니까 그대로 입력을 하되, 가독성을 위해서 조금 꼭 이렇게 안 맞춰도 되는데 잘 맞춰 보겠습니다. 요거는 대략 그 스페이스를 정확히 안 맞춰도 이 경우는 다 동작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고 한 권을 지금 추가하는 거잖아요. execute 실습 지침서의 스텝 9의 2 클릭 execute, 그러니까 화면 왼쪽 화면에서 execute을 누르겠습니다. 누르면 자, 결과가 이 아래쪽에 나오죠. 이 결과 보는 방법은 이전에 다른 메뉴에서 설명했던 방식과 동일합니다. 일단 call 커맨드가 나오죠. 여기서 커맨드가 매우 긴데 왜 그러냐면 입력하는 책의 ID 값, 즉 4라는 아이디와 책 제목은 무엇이다, 저자는 누구다라는 것과 함께 이 메뉴를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토큰 값도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call 커맨드에 보시면 x-api-key 해가지고 시스코 vertical bar 뭐 쭉 나오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길이만 길어졌을 뿐 사실 이 전체적인 이제 템플릿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URL을 보면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HTTP로 가는 경우에는 바디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책 아이디라든지 제목이라든지 오스는 따로 들어가게 되겠죠. HTTP 바디 내에. 리스판스로서 아래쪽에 코드가 200으로 성공적으로 이 기능이 포스트 기능이 성공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스판스 바디의 그 결과, 그 다음에 리스판스 헤더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리스판스로 온 컨텐츠에 대한 상세한 헤더 정보들 이렇게. 이 실습 지침서에서는 추가로 책을 한 권 더 추가를 하라 그럽니다. 이런 오른쪽 화면에서 제가 지금 카피를 할 텐데요. 동일한 작업을 한번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execute 하면 결과가 다시 성공적으로 반영이 됐음을 알 수가 있죠. 지금 이 화면에서는 이와 같이 포스트가 됐다라는 리스판스 코드 값을 보고 성공적이 됐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정말 스쿨 라이브러리에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스쿨 라이브러리 홈페이지에 가서 이 화면을 새로 리프레시하면 됩니다. 해보면 이와 같이 조금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ID 4번, ID 5번의 책이 성공적으로 추가가 되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 실습에서 아래쪽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설명문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지금 이 브라우저를 닫지 말고 그대로 놔두세요라는 겁니다. 이 이후의 실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API 여러 가지 이 메뉴를 계속 사용을 할 텐데 여기서 자물쇠가 있는 내용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토라이제이션을 다시 해야 되는데 브라우저를 닫게 되면 재인증을 해야 되니까 번거로우니까 지금 열어놓은 상태에서 계속 실습을 이어나가라 그런 의미입니다. 스텝 10에 보면 이제 방금 전에 추가한 책의 내용을 확인하는 건데 제가 지금 왼쪽 브라우저를 통해서 데모를 해드렸어요. 그거를 소개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기능으로 특정 책을 그 책의 ID 값을 이용해서 특정 책만을 찾아내는 그런 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API도 이 왼쪽 브라우저에서 보면은 get books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중간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파라미터 값으로 ID라고 되어 있는 요겁니다. 요거를 클릭해서 쭉 보시면 요걸 수행하기 위해서 try it out 하고 ID 값, 요게 get books id라는 API였기 때문에 당연히 ID가 필요하죠. 필수 항목으로. 이 실습에서는 4번 ID 값을 갖는 책이 무엇인지 검색하는 거예요. 실행을 해보면
아래 결과로 이렇게 나오죠. 네, 당연한 결과겠지만 이걸 확인을 해본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책을 지우고도 싶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뭘 사용해야 될까요? delete. 근데 delete을 쓸 때는 이게 authorization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우리는 이미 인증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게 걱정할 필요 없이 4번 책을 지우겠다고 오른쪽 실습 지침서에 나와 있어요. 여기서 execute. 그러면 리스판스가 200으로 왔다라면 이게 항상 정상적으로 적용이 됐다. 그 결과는 스쿨 라이브러리 메인 페이지에 가서 화면을 리프레시 해보면 다시 4번만 지워져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아주 간편하게 이 API 시뮬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특정 책을 추가, 삭제, 그 다음에 리스트 이런 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파트 2였습니다. 다시 제일 앞쪽에 가면 이 랩은 처음에 가상머신을 띄우고 파트 2에서 방금까지 제가 데모를 보여준 API 시뮬레이터라는 걸 이용해서 API 다큐멘테이션 탐구하는 거였습니다. 책 목록 보기, 책 추가하기, 책 삭제하기, 특정 ID 값을 갖는 책만 보기. 여기서 일단락이 됐고요. 다음 파트에서는 동일한 작업을 관리를 포스트맨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해봅시다 라는 거예요. 즉 로컬 API 시뮬레이터가 없을 때는 포스트맨이라고 하는 이제 툴을 이용을 하는 건데 이게 매우 뭐 사람에 따라서 틀리겠지만은 매우 컴팩트하고 강력한 또 효율적인 API 콜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도구예요. 그래서 포스트맨을 사용해서도 동일한 이러한 작업들을 할 수 있다는 소개가 되어 있고요. 파트 3의 스텝 1, 일단 포스트맨을 열어봐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포스트맨을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거예요. 여기 원래 아이콘으로 표시가 돼야 되는데 그 아이콘이 조금 이상해져 있네요. 네, 이와 같은 화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전에 화면을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거 하다가 남아있는 찌꺼기들이 좀 있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에 접속을 하면은 아무런 이제 리퀘스트도 제가 좀 너무 작군요. 요거 어떻게 조금 크게 키우겠습니다. 보시기가 조금 어려울 테니까 제가 왼쪽 화면은 조금 요런 게 있는데 요거 특별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줄인 상태고요. 이 화면에 보면은 여기 사인인, 크리에이트 어카운트 이런 게 있는데 이거 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 뭐 다른 목적으로 이런 거를 계속 쓰실 필요가 있다면 어카운트 하나 만들어 놓고 쓰는 게 좋겠지만 이 실습을 위해서는 별도로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지 말고 그냥 이 상태에서 실습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실습 지침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스트맨을 열었고 스텝 2에 가면은 이제 getBooks API, 아까 봤던 API 시뮬레이터에서와 똑같은 이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책의 목록을 한번 가져와 보자 그런 얘기죠. 여기서 API 리퀘스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화면에 있는 플러스 기호를 누르면은 이렇게 화면이 바뀌면서 untitled request 해가지고 리퀘스트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get이라고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 get 외에도 post, push, patch, delete, copy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을 다 여기서 드롭다운으로 선택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책의 목록을 보기 위한 거기 때문에 get을 그대로 놔둘 것이고요. 다음으로 여기에 URL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URL은 우리가 아까 그 스쿨 라이브러리 쪽에 봤을 때 그 실습했던 그 URL이 그대로 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지금 가상 머신이 약간 조금 상태가 이상해졌습니다. 이 실습 지침서에서는 이전에 했던 실습 getbook 할 때의 이 URL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대로 카피를 해다가 이 포스트맨에 페이스트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 설명이 네, 이 부분입니다. 리퀘스트 URL 필드에다가 그 이전의 주소를 카피해가지고 그 포스트맨 쪽에 해가지고 붙이고 여기 지금 화면이 이 오른쪽으로 가면 샌드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화면을 너무 키워놔가지고 이제 보기가 조작하기가 조금 불편하기는 한데 그거를 이제 이해하고 보십시오. 그래서 이 샌드를 눌러보면은 결과가 바로 오른쪽 아래쪽에 보이지 않습니까? 눈 깜빡할 사이에 이제 지나갔는데 이 아래쪽에 보면은 제이슨 형식으로 해가지고 아까 봤던 결과, 그쵸? 뭐 일일이 자세히 보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0, 1, 2, 3, 4, 5까지 6개의 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4번은 지웠었잖아요. 이전 실습에서. 그래서 4번 책을 제외한 모든 책들의 목록이 이 포스트맨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제가 한정된 화면 공간 내에서 폰트를 키워놓고 브라우저를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저도 혼란스럽고 보시는 것도 좀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신경 써서 양해하시고 좀 봐주세요. 예, 한 화면에서 이렇게 브라우저 여러 개 띄워서 하기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하는 걸 포스트맨으로 요거 방금 한 거죠. 그리고 예, 요 결과까지 본 거고요. 현재 여기서 세이브 리스판스라는 버튼 여기 쪽에 이 포스트맨에 보면은 출력 결과로 온 거, 리스판스로 온 거에 세이브 리스판스 해가지고 결과를 이 책 목록을 저장할 수도 있는데 현재 이 실습에서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맨에서 역시 어떤 특정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토큰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아까 보셨듯이 요거는 포스트 로그인 via basic API 요거를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포스트맨에 가서 get 대신에 post 여기죠. get 대신에 post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request URL 쪽에는 제가 자꾸 왔다 갔다 하기가 뭐하니까 일단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로그인 via basic. 네. 이런 URL을 입력을 해라. 지금 이쪽 브라우저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요 스크롤 바가 작동을 안 해가지고 지금 조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지금 사실은 이 실습서에는 제가 자꾸 이 화면 변환하는 것 때문에 좀 신경 쓰여서 제가 자꾸 이 흐름을 놓치고 있는데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원래는 스쿨 라이브러리 API, 즉 이쪽 API에 가서 아까 했던 이쪽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가서 실행을 하고 이 URL을 카피를 해다가 여기다 붙여라. 그런 내용이 써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요건 아까 오세니케이션을 우리가 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포스트맨으로 돌아와서 그 URL을 페이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authorization을 클릭을 하세요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포스트맨의 요 포스트 URL 입력한 바로 밑에 메뉴를 보면 parameter, authorization, header, body, pre-request 이런 여러 가지 서브 메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요 두 번째 거, 요 authorization을 클릭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authorization 타입으로는 basic auth죠? 요걸 드롭다운을 클릭을 하면은 basic auth라고 있어요. 요게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요걸 클릭한 순간 오른쪽 화면에 유저네임 앤 패스워드를 입력하라는 이런 항목이 나오거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아까 API, 스콜 API에서 했듯이 시스코라는 유저네임하고 시스코123 느낌표 요거를 입력을 해라. 이 값을 다 입력을 해서 이런 거를 조합을 해가지고 포스트맨에서 포스트 메시지를 구성을 해서 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했으면은 이제 send 버튼을 눌러 보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send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래쪽 결과에 토큰 값이 왔죠. 네, 이 값입니다. 아까 앞서 파트 2에서 했던 유사한 실습을 포스트맨으로 하는 방법을 지금 데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토큰이 나오니까 요거를 뭐 잘 어디다가 카피해서 저장해 놔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맨에서 책을 포스트북스라는 API를 이용을 해서 추가하는 그런 작업을 할 텐데요. 아까 파트 2에서 네 번째 책인 IP 버전 6 펀더멘탈이라는 책을 지웠기 때문에 이 책을 다시 추가하려는 그런 실습으로 보여요. 그래서 포스트맨에서 다시 메인 윈도우에서 플러스 사인 여기서 그대로 해도 되는데 혼동스러우니까 다시 플러스 사인을 눌러서 새로운 리퀘스트를 만들자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놓고 디폴트로 get으로 되어 있는 거를 post로 바꿔라. 바꾸겠습니다. 바꾸고 그 다음에는 스쿨 라이브러리 API 탭에 가서 포스트북스 API로 가서 거기에서 사용했던 이러한 URL 그대로 지침서대로 따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여기였죠. 포스트북 여기서 했던 URL이 이런 URL이 있죠. 이 URL을 카피를 해서 이걸 카피를 해서 여기다가 페이스트를 했습니다. 지금 실습 지침서에 나와 있는 것과 URL 값이 아마 동일해 보여요. 동일할 겁니다. 같은 가상 머신에서 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리퀘스트 URL이 이 스쿨 라이브러리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창을 닫아서 인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이니까 그럴 때는 뭐 시스코 API, 시스코와 시스코 123 느낌표 넣어서 다시 한번 생성해라 그런 설명이 실습서에는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이 책을 추가하는 거는 get books와는 달라서 postbook은 authorization이 필요해요. 그래서 authorization이 바로 이 부분이죠. 그리고 타입 부분에 API 키, 그렇죠? 이걸 선택하면 오른쪽에 키 값과 그 value 값, 그 다음에 add to 이런 항목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API는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이와 같은 x-api-key라는 것을 키로 쓰고 그 다음에 키 값은 토큰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 토큰이 바로 어디였습니까? 조금 전에 했던 제가 지금 포스트맨 탭에 와서 이전에 했던 로그인 바이아 베이직스라는 요 포스트를 해가지고 받아왔던 요 토큰 요거를 카피를 해서
그럼 여기다가 복사를 할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요까지 한 게 바로 요 실습서의 그 3번까지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로우에서 Authorization 탭을 누르고 그 다음에 Body 섹션에 보면은 요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포스트맨의 포스트북스의 Authorization 방금 했고 Body에 보면은 어떤 형식으로 데이터를 보낼 것인지가 여기 나와 있는데 None, Form Data, x-ww Form on URL encoded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row 형식으로 row를 클릭한 순간 제일 오른쪽에 텍스트, 자바스크립트, JSON 형식이 또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JSON으로 데이터를 보내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 body 부분에다가 실습 지침서에 즉 이전 파트에서 지웠던 ID 4번을 가지고 있는 요 책을 그대로 다시 카피를 해서 넣을게요. 그리고 모든 작업이 모든 데이터들이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샌드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순식간에 화면이 바뀌어서 조금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못 보셨을 수도 있고 사실 보기가 어렵죠. 아래쪽에 보면 결과로서 body 해서 프레티 형식, 프레티 제이슨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인덴트 뭐 네 칸 띄워가지고 이렇게 나온 게 보이고요. 중요한 거는 결과로 나온 요 body 쪽이 제일 오른쪽에 스테이터스 코드를 보시는 거예요. 스테이터스가 200으로 제대로 그 결과가 반영이 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습 지침서에 보면은 다음 항목으로는 책이 제대로 추가가 됐는지 확인을 하는 그런 거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바로 여기서 포스트맨에서 새로운 탭을 리퀘스트를 열고 get 하고 API를 그대로 우리가 가져다가 이거 조조가 잘못됐습니다. 요거죠. 제가 빨리 하느라고 북스까지 카피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내면 아래쪽에 결과가 나오는데 방금 전에 없었던 그 ID 4번을 가지고 있는 책이 제대로 추가가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네. 아래쪽은 결과니까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파트 2에서도 언급했듯이 추가적으로 파라미터 값을 이용을 해서 책에 대한 다양한 표현 형식을 다양하게 바꿔서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ISBN 값도 추가시키고 어떤 식으로 솔팅을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실습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스쿨 라이브러리에서 요거는 한 건데요. 이쪽에 가서 뭐 별 내용은 없습니다. 이거 클릭만 하면은 모두가 다 손쉽게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get books 하고 try down 누르고 여기서 아까는 그대로 디폴트로 했는데 ISBN도 출력하게 하라. sorting은 예를 들어 저자 순으로 한번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실행을 하면은 아까는 ID 0, 1, 2, 3, 4 이렇게 해서 표시가 되던 게 지금은 저자 이름의 알파벳 순으로 해서 소팅이 돼서 나왔다. 추가로 ISBN도 번호가 보인다. 그런 내용이에요.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습 지침서 보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라해 보시면은 됩니다. 단지 이 실습 지침서에서는 이렇게 형광펜으로 표시한 것, 즉 그러한 파라미터 값을 이것도 아까 잠깐 언급하고 지나갔던 부분인데 파라미터 값을 넣음에 따라서 URL 부분에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즉 아까도 잠깐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 뒤쪽입니다. include ISBN true, sort by author 이런 것들이 다 추가가 됐다. 그런 걸 확인해 보라. 그런 내용입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실습의 마지막 파트 4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금 첫 번째 가상 머신을 열어놓고 API, 스쿨 API 이용했고, 두 번째는 포스트맨을 이용한 책 목록 관리, 세 번째는 파이썬을 이용한 코드를 통해서 책의 목록을 추가하는 그러한 실습인데요.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입니다. 어저께 코딩 베이직 하고 실습 여러 번 해봐서 파이썬 코드 설명하는데 큰 시간을 제가 소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코드만 보고 제가 잠깐 언급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새로운 파일을 열어서, 즉 그 파일이라는 게 add 100 random books라는 겁니다. 여기에 셔뱅 코드 이용해가지고 파이썬 인터프리터 어디에 있는 걸 쓸지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 개의 리퀘스트라는 거하고 JSON 라이브러리 임포트 했죠. 그 다음에 추가로 책을 100개를 추가를 할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파트 2나 파트 3에서 했던 실습을 바탕으로 하면은 일일이 수동으로 하나하나 입력을 해야 됐었다라는 말이지. 여러 개의 대량의 책을 우리가 목록화한 어떤 리스트가 있다. 그런 걸 한꺼번에 올리려면 프로그램 이용하는 게 당연히 수월하죠. 편하죠. 그 방법을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 파이썬에서 제공하고 있는 페이커라는 페이크 데이터 생성하는 이제 그런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서 이 책을 추가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from faker, import faker입니다. 이 faker 이용하는 법을 아마 처음이라면 이 다음 페이지에는 그게 이제 파이썬 인터프리터에서 파이썬하고 해서 인터프리터 들어가서 from faker, import faker 한 다음에 fake라는 변수에다가 faker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faker dot 해가지고 어떤 페이크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오. 탭 키를 치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매우 많은 페이크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이 메소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캐치프레이즈, 그러니까 어떠한 그 책에 대한 그 디스크립션, 설명을 하는 그런 무작위 문장 만드는 거, 그런 거 하나 하고, ISBN 13이라고 해서 ISBN 번호 따내는 거, 페이크 데이터 따내는, 그 다음에 저자 이름 따내는 거, 이 세 가지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100개의 책을 만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테스트 하는 거고요. 실제 코드를 보면은 코드가 뭐였냐면 아까 앞에서 여기 이렇게 4줄 입력한 다음에 바로 다음 코드는 여기가 되겠죠. 여기 API 리퀘스트 헤더 만드는 쪽. 그래서 API 호스트라는 거에는 URL 값을, 그 다음에 로그인 네임하고 패스워드는 각각 시스코 123. 그 다음에 우리가 토큰이라는 게 필요했죠. 책을 추가하기 위해서. 여기서 역시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토큰은 API 시뮬레이터나 포스트맨에서 사용했던 거지, 파이썬 프로그램에서는 토큰을 만들어서 인증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펑션을 하나 만들었어요. getAuth token이라는 펑션을 정의를 해서, 크레딧은 위에서 정의한 로그인하고 패스워드를, 그 다음에 r이라는 변수에다가 request.post라는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API 호스트 URL과 그 패스, 그 다음에 토큰 만들기 위해서는 login via basics라는 콜을 써야 되죠. 그 다음에 authcredit은 위에서 정의한 로그인 이름과 패스워드, 이렇게 해서 함수를 하나 정의했고요. 그 다음에 이 리퀘스트에 대한 이제 성공 실패 여부는 r 스테이터스 코드로 200이 오면은 정상적인 거고, 그 응답의 내용 중에 이제 토큰 부분을 리턴을 해준다, 뭐 그런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펑션이 이제 실제 책을 추가하는 그러한 펑션입니다. 이 펑션은 book이라는 값과 API 키는 실제 authentication 토큰이 키가 되는 것이고, book은 여기서는 정의가 되어 있지 않고요. 페이크 메소드를 써가지고 만든 그런 정보들이 이 book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리퀘스트 포스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역시
fstring 이용해 가지고 URL 만들고 헤더에는 유형, 컨텐츠 유형, 그 다음에 XAPI 키, 그 다음에 실제 토큰 값 이렇게 해서 키 밸류 쌍으로 줬죠. 그리고 실제 데이터는 입력하는 데이터는 JSON 형식으로 앞쪽에서 받아온 펑션에서 받아온 book을 여기서 이제 실행을 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 책이 추가될 때마다 그 성공 여부를 확인하는 코드가 있고요. 이제 이 파이썬 코드의 메인 함수를 보면은 API 키 해가지고 앞서 정의한 get auth token이라는 함수를 불러들여서 login via basics라는 걸 API를 이용을 해서 생성한 토큰을 여기다가 저장을 하고 fake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fakers library를 이용한 아까 앞서 설명한 요거를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for loop를 돌리는데 4에서 104 이거 책이 100권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101권이 되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아이디가 0, 1, 2, 3, 4, 5번까지 아마 있으니까 이거를 6으로 앞에 번호를 6으로 하고 뒤에 번호를 105로 해야만 100개의 책이 추가가 되겠죠. 그렇게 하고 for loop를 돌리는데 요 세 개의 즉 fake title, fake auth, fake ISBN 해가지고 앞서 페이크 메소드에서 봤던 그 캐치프레이즈, 네임, ISBN, certain 요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려야 하는 데이터 형식은 이와 같은 형식이 되니까 book이라는 변수에 이렇게 딕셔너리를 만든 거죠. id는 뭐다, title은 뭐다, 저자는 누구다, 그 다음에 ISBN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타이틀, 페이크 타이틀, 페이크 코스, 페이크 ICB 바로 위에서 만들어낸 이런 것들이죠. 그 마지막으로 addbook. addbook은 앞서 여기서 정의한 요 구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까지예요, 프로그램은. 거기까지 해서 돌리면은 addbook이라는 것을 100번 호출을 해서 100개의 책을 생성을 해서 100개의 책을 저쪽 라이브러리에 올려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제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우리 실습하는 디렉토리 밑에 스쿨 라이브러리 쪽에 가면은 이게 add 100 random 블랭크네. 제가 백업을 하나 해놓은 게 있네요. 네. 요 코드가 제가 좀 데모한 지 좀 돼가지고 오래돼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6번에서 105번까지 해서 이게 백업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올라가는군요. 일단 그래서 100개의 책을 올리고 나서 다시 스쿨 라이브러리에 가서 홈페이지에서 이거를 리뉴해 보면 아까 5번까지밖에 없었는데 이미 104번까지 애드가 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이와 같은 실습까지가 바로 이 4장의 API 시뮬레이터를 이용하고 포스트맨이나 파이썬 코드를 이용을 해서 REST API의 운영을 다양한 실습을 통해서 탐구해보는 그러한 실습이었습니다.